어서 들어오세요. 본머스전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설명드릴게요. 이대로라면 아무 팀도 못 이겨요. 제가 노팅엄전 다시 봤는데 일단 메모장에 적어가면서 정리하고 전술판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말씀드리고 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들어볼게요. 왜 못 이기는지도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거 드리면서, 그러니까 포치가 지금까지 보여준, 그러니까 프리시즌과 이제 본 시즌 여기서 보여준 장점과 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제 7렐의 활용도,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장점은 뭐냐면 7렐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키고 아예 전진시키면서 뒤에 코리를 배치하는, 이러면서 어느 정도 왼쪽 빌드업을 한두 명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든 것까지는 좋습니다. 한두 명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든 것까지는 솔직히 오케이. 이거는 전 그렇게 나쁘지는 않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코릴의 활용도, 일단 3백과 3미들이잖아요. 352 형태에서 7렐이 올라가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이 형태에서 뭘 하려는지, 공격에 있어서 어떤 포인트로 공격을 해결하려는지가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가망이 없는 팀들은 이게 안 나옵니다. 도대체 얘들이 왜 이걸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아예. 근데 첼시는 득점이 나오지만 않았다 할 뿐이지 이게 뭘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될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포치의 장점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첼시의 수비 퀄리티는 나쁘지 않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으로 가면 7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퍼포먼스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7렐이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으면 왼쪽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7렐을 올려쓰고 활용도는 좋은데 그 활용에 있어서 7렐에게 너무 기대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가 나왔을 때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리버풀전. 그때 왜 공수가 딱 밸런스가 잡히냐면 7렐하고 제임스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투엘 감독도 됐던 거고 심지어 포터 감독도 됐던 거고 램파드 때도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잡힌다라는 건 우리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포치의 장점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7렐 한 명만 나왔을 때 구스토의 활용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7렐에게 너무 의존한다는 거, 요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점 후 대처가 너무 조급합니다. 그러니까 실점이 딱 됐을 때 공격을 투입하고 이럴 때 플랜이 너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해가는 부분도 있어요. 뭐 조직력도 그렇고 이제 감독이 온 지도 1년 차잖아요. 1년 차라는 표현도 웃긴 게 이제 4경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어쨌든 실점 후에 대처가 너무 조급합니다. 너무 조급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3미들에 대한 플레이는 미약하지 않나. 그러니까 갤러거하고 엔조를 스위칭 가져가고 엔조에게 프리롤을 주고 카이세도에게 좀 더 뒤를 맞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맞아 돌아갑니다. 이게 안 맞아 돌아가요. 근데 이거 역시도 조직력 얘기를 한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지금 포체티노가 조직력 안 맞는 팀에서 이거를 한다면 불가능하지 않겠냐고 물어보신다면 맞는 말인데 어쨌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카이세도와 갤러거가 패스미스가 있어서 득점됐던 건 둘의 잘못도 아니거니와, 그러니까 첼시가 아직까지 조직력이 안 맞는다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4경기 동안 미드필더가 잘 돌아갔다고 하는 경기는 그나마 루턴타운전. 근데 루턴타운은 상대가 너무 약하니까 그런 경기밖에 없다라는 게 좀 있고요. 그럼요. 지금 뽀백도 문제가 생겨요. 지금 첼시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선수를 못 잡는 팀들을 못 잡는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뽀백으로 전환하면 바로 효과가 나오냐? 아닙니다. 지금 첼시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첼시가. 그러니까 팀을 이렇게 갈아엎으면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야 됐어요. 이게 전술판이잖아요. 이거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형태는 이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면 스타팅은 이런데 어쨌든 스턴링은 측면으로 나가고 잭슨은 중앙으로 가면서 벤치렐이 이렇게 들어오고 코릴이 올라가면서 실바가 여길 맡아주는 변형 뽀백이거든요. 3백이, 그러니까 변형 3백이자 변형 뽀백. 그러면서 엔조를 2선으로 올리는데 포체티노가 계획하는 건 갤러거와 엔조가 상하 좌우로 바꿔가면서 스위칭을 가져가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림은 그렇습니다. 그림은 그래요. 그러니까 엔조가 여기 있든 갤러거가 여기 있든 상하 좌우로 바꿔가면서 스위칭을 많이 가져가주면서 그 뒤를 카이세도가 도와줘라 라는 식의 그림이거든요. 디사시와 실바의 빌드업이 있으니까, 후방 빌드업이.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 이게 안 돌아가는 이유는 여기입니다. 구스토가 못한다 이걸 떠나서 제임스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잘 돌아가려면 자,
엔조가 이제 풀이잖아요. 근데 엔조는 결국 여기 아니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닙니까? 공격 전개 때. 그럼 여기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벤치를 쪽에는 이제 공격 전개가 안 되니까. 그럼 갤러거가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럼 스털링이 일로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이때 제임스가 올라가는 게 너무 좋아요. 리버풀 좀 보셨지만 너무 좋아요. 그러면 오른쪽 공격은 이들만으로도 완료가 돼요. 그럼 잭슨이 여길 가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3-3으로 딱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포체티노가 굳이 나눠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선수들이 공을 움직이면서 나눠진단 말이에요. 거기를 이제 가운데를 카이세도와 실바와 디사시, 코릴이 받쳐주면 가장 이쁜 그림이 돼요. 가장 이쁜 그림이 됩니다. 똑같은 3백을 써도 이렇게 이쁜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실바가 여기 있고 벤치렐이 많이 올라가는데 구스토가 올라가도 전진에 효과가 없으니까 스털링이 측면으로 빠져요. 그러면 갤러거가 이쪽에 있을 때 엔조가 이쪽으로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7렐의 퍼포먼스가 나와주지 않으면 공이 일로 넘어오질 않아요. 그럼 즉 이쪽에 공이 있으면 이쪽에서 고립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되고 이쪽에 공이 있으면 이쪽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물려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팔머가 나왔을 때 반대 전환 이렇게 몇 번 해주잖아요. 그게 팔머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나마 반대 전환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그나마 반대 전환을 해주니까 조금 시원하다는 느낌이 든 거죠. 아, 들어오니까 그나마 팔머가 반대 전환을 해주니까 좀 시원하다는 느낌이 든 건데 이 고립이 문제예요. 고립. 그렇게 되면 상대는 어떻게 되냐면 안 나옵니다. 페널티 박스에서. 제가 이거 입중계 때도 얘기했지만 페널티 박스에서 안 나와요. 왜? 나갈 이유가 없죠. 왜 나갑니까? 상대들이 알아서 전방 압박에 고립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풀백들은 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드필더랑 이렇게. 그러니까 수비들은 들어가 있고 최소한 한두 명은 이렇게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들로도 이게 고립이 되는데, 자기들끼리 반대 전환이 안 돼서 고립이 되는데 굳이 이 자원들이 나간다? 그러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슨에게 몇 번 기회가 갔었어요. 그걸 못 살린 것도 큽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득점 찬스가 있을 때 못 살린 것도 커요. 이럴 땐 득점 찬스를 살려줘야 되거든요. 못 살려준 것도 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엔조가 그럼 내려오질 못하겠죠. 갤러거가 올라갑니다. 카이세도가 올라가고 구스토가 요쯤 위치하고 디사시가 엔조와 스털링 구스토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요. 당연히 벤치렐밖에 없으니까 코릴이 올라가죠. 뒷공간이 열려요. 근데 득점이 안 나오니까 뒷공간 한 방 맞으면 먹히는 거죠. 안토니오에게 그렇게 먹혔고 엘랑가죠. 엘랑가한테 그렇게 먹혔고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제가 뭐 입중계 때는 이 판넬을 꺼낼 수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지만 아주 똑같은 패턴을 먹힙니다. 그림만 달라요. 그러니까 먹히는 과정이 똑같을 순 없죠. 완전히 똑같은 그림이 나올 순 없지만 과정이 다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몇 포지션에서 고립이 되다 보니까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빌드업을 위해서 뒤에 있는 센터백들도 올라가다 보면 갤러거하고 카이세도 빌드업 요쯤 나오거든요. 요쯤 둘이 그러니까 실책을 해요. 뒤에 열려요. 한두 번의 드리블하고 제끼는 걸로 득점이 나옵니다. 그게 문제고, 또 문제가 뭐냐면 맞아요. 잭슨이 너무 고립이 돼요. 많이들 얘기하시는 뽀백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7렐이 올라갈 게 아니라 7렐은 올라가고 공격이 하나 더 있어야 되냐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잭슨이 고립이 돼서 그렇습니다. 잭슨이 고립이 돼서. 그래서 저는 카이세도 갤러거 엔조 중에 하나를 빼던지 아니면 벤치렐을 하나 아니지 3백 중에 하나를 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잘 맞물려 들어가지는 않아요. 물론 잭슨이 넣어줘야 될 걸 못 넣어준 건 사실이에요. 그 스털링이 내줬던 건 솔직히 그건 뭐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 스타팅은 3-5-2로 출발하는 이게 그렇게 잘 맞물려 들어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본머스는 이길까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본머스도 이렇게 나오면 못 이겨요. 노팅엄이 했던 거 반복하면 이깁니다. 아니 최소한 비겨요. 그러니까 본머스는 최소한 그렇게 하면 비길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팀을 만나도 그래요. 어떤 팀을 만나도 그걸 못한 팀이 한 팀 있습니다. 루턴 타운은 그것도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니니까 첼시가 잡았죠. 지금 첼시가 잡을 수 있는 팀들은 우리보다 조직력이 없는 팀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팀이 몇 팀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한 5-6팀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승부를 완전히 장담할 수 없는 5-6팀. 어차피 매경기 실점을 할 거라면 투미들로 가든지 3백을 포기하든지. 근데 지금 당장 3백을 포기하라면 이 사람 3백 못 포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출발할 거예요. 스타팅 라인업을. 근데 엔조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팔머가 들어오면서 7렐이 올라갈, 이 그림이 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그림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백을 그러니까 변형 4백으로 가는 이 3백을 포기 못 하시겠으면 이 그림이 나서 공격을 하나 더 투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팔머 샀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팔머가 결국 쭉 들어오면서 여기까지 가고 엔조가 이렇게 스위칭을 할 거예요. 그냥 차라리 요 그림이 낫지 않을까. 카이세도가 이렇게 있고 디사지가 좀 뒤를 받치고 실바가 이렇게 뒤를 받치는. 그러니까 이런 변형 어차피 구스토가 많이 전진 안 하잖아요. 전진해도 크로스만 올리더만. 3백을 쓸 거면 윙백을 쓰지 말고 미드필더 숫자를 늘리는 거 더 좋지 않을까요? 미드필더 숫자를 늘린다는 게 이 중에 하나를 빼고 팔머를 넣는 게 낫지 않나? 옛날 그냥 플리식 쓰듯이요? 그리고 산체스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게 있어요. 저도 알리송처럼 이렇게 나와서 각을 좁혀서 막는다든가 슈퍼 세이브를 하면 좋긴 하겠어.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먹히는 실점들은 패스미스가 커요. 조직력과 패스미스가 큽니다. 이거 만약에 본머스전엔 제임스 돌아오잖아요. 귀신같이 괜찮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이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임스가 딱 돌아오잖아요. 귀신같이 오른쪽 괜찮아집니다. 생각보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퍼포먼스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구스토와 제임스로 바뀌면 조직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개인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상향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임스는 또 부상도 많으니까 짜증나. 그러니까 제임스가 멀쩡하면 이거 고민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조직력이 그러니까 제임스 미안해, 치렐 미안해, 스털링 미안해로 가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냥 몇몇 애들 퍼포먼스로 잡아줄 팀 잡아주고 뭐 강팀들 못 이기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그냥저냥 중상위권 성적 내다가 조직력 맞으면 그때 이제 성적 내자 이래야 되는데 제임스 부상 많잖아요. 제임스는 진짜 한 경기 후에 부상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큰 자원이고 치렐도 부상이 없다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스털링도 기복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폼일지도 모르겠고 그 2, 3인방이 해줘야 되는데 2, 3인방도 불안하니 게다가 여긴 지금 없잖아요. 구스토 아니야. 이게 미치는 거죠. 사람 미치게 하는 데는 별거 없습니다. 이게 미치는 거예요. 왼쪽 윙어 중에 하나 쓸만한 자원이 있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야. 맞아. 왼쪽에 쓸만한 자원이 있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야. 그래서 전 팔머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팔머를 넣어서 출발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출발은 이렇게 출발을 하고 팔머가 어차피 스위칭 가져가 줄 거 아니에요. 엔조는 요 상태로 이렇게 가고 팔머가 이렇게 오면서 치렐이 이렇게 오는 모습을 원해요. 저는. 그래서 그나마 팔머 이쪽에 뛰는 자원 아니에요. 팔머도 이쪽은 맞습니다. 근데 차라리 이렇게 하자는 거죠. 스털링이 그리고 자유롭게 좀 들어가 주면서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조직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축구는 팀플레이이기 때문에 A부터 Z까지 조직력이 기본적으로 갖춰주면서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라도 하자는 거죠. 마무리도 안 되죠. 근데 마무리는 사실 오래된 거기는 해요. 첼시가 오랜 숙제기는 해요. 뭐 니콜라 잭슨이 마무리 안 되는데 이제까지 첼시 공격수들이 다 잘해줬다. 그것도 아니라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잭슨이 스코어러를 못해주면 이거는 후반기나 가야 됩니다. 왜? 조직력이 끌어올라와야 되니까. 제가 이따 전시회 얘기도 하겠지만 전시회장에서 그 얘기를 해요. 1월달까지는 그냥 봐야 된다. 그랬더니 이번 시즌 예상을 한번 해보신다면 챔스권에 들 수 있을지 아니면 우승할 수 있을지. 다행히도 현지에 계신 분이 이제 인터뷰를 많이 보내주세요. 근데 현지 분들도 4위권을 예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리그 우승은 불가능하고 일단 이제 맨체스터 시티라는 강한 팀이 있으니까 그건 불가능하고 4위권을 목표로 하는데 이제 희망이고 한 5, 6, 7위를 예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건 이제 콘테 감독 때잖아요. 너무 뚝 떨어졌다가 한 번에 우승을 하니까 그때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보다 강팀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게다가 이제 그때는 그래도 뭐 캉테라든지 이렇게 조직력이 좀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콘테 감독이 들어온 거라 그러면 지금 포체티노도 처음이고 보엘리치즈도 2년 차고 아무래도 선수단을 아예 갈아엎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쵸. 저도 한 7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7위 정도. 조직력이 후반기에라도 좀 끌어올라지면 우리가 좀 바짝 쫓아갈 수 지난 시즌 리버풀처럼 좀 바짝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7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팔았지만 정말 못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가격표가 다 웃돈이에요. 모든 가격표가 이 선수가 처음에 측정됐던 가격보다 비싸요. 다. 하나도 싸게 데리고 온 거, 디사시 하나 싸게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벌었는데, 그러니까 선수도 또 그만큼 많이 나갔는데 그것보다 많은 돈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해놓고 조금 막판에 좀 아쉬웠다. 그러니까 어린 선수를 데리고 오는데도 웃돈을 주고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유스 선수 거의 유치원 아니냐 할 정도로 이게 평균 연령이 20.5세인가 그래요. 영입생들을 합치면 20.5세면요. 이게 디사시가 올린 거예요. 그래도 디사시하고 뭐 산체스 이런 애들이 올린 거라서 정말 너무 어린 영입이지 않나. 뭐야, 노팅엄전은 의견이 셋으로 갈렸어요. 설아님 말씀할 수 있게 좀 닥쳐라. 근데 입중계인데 내가 입을 다물 수가 없어서 못 다물어서 미안하고요. 그리고 뭐 설아님 봐서 만족한다. 뭐 노팅엄전 개박살 났는데 뭐 굳이 설명이 필요하겠냐 하나. 그리고 나중에라도 네가 경기를 보고 나중에라도 설명을 해달라 셋. 요렇게. 그래서 그 세 번째 거는 요렇게 오늘 한 겁니다.